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금 알고 받자.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다면 퇴직공제 제도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퇴직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는 정규직 위주였기 때문에 일용직 형태가 대부분인 건설 산업의 근로자들은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사업장의 잦은 이동으로 인해 건설 근로자들은 건설업에서 오래 종사하더라도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웠는데요. 이에 건설업 특성에 맞는 복지 제도로서 건설 근로자가 여러 사업장에서 근로한 내역을 합산하여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퇴직공제 제도가 무엇인지 이해하셨다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공제금은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 적립됩니다. 근로자 여러분께서 퇴직공제 가입 사업장에서 일용, 임시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해당 현장에서는 건설 근로자 공제회로 근로한 일수에 맞는 공제부금을 내야 합니다. 공제회는 이렇게 적립된 공제부금을 관리하고 증식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이 향후 퇴직공제금을 더 많이 받아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근로자에게 적립된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을 넘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시는 경우에 공제회는 퇴직공제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지급받는 퇴직공제금은 근로자 앞으로 하루하루 적립된 퇴직공제금의 원금에 공제회가 증식시킨 이자를 더한 금액입니다. 2008년 이후 착공한 공사부터 하루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적립되는 금액은 4,000원이며 이자는 매년 2월 말경 공제회가 고시하는 기준 이자율이 월 복리로 적용됩니다. 내가 가입 현장에서 근로한 일수가 며칠인지, 퇴직공제금은 얼마나 적립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 사유가 있더라도 근로일수가 252일 이상이 되지 않으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근로자 본인이 일한 일수만큼 공제부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적립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ALS 전화를 이용하여 적립일수만 간단히 확인하는 방법과 함께 공제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공제회 홈페이지, 공제회 모바일 서비스에서 전체 내역을 자세히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제회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면 언제 어디서나 적립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용하시는 기기의 앱스토어에서 건설 근로자 공제회를 검색하고 앱을 설치하면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스마트폰 인터넷 화면에서 건설 근로자 공제회를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www.cwma.or.kr을 입력하시면 모바일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바일 서비스에 접속하면 적립일수 확인이라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메뉴로 이동합니다. 해당 메뉴에서 상세 조회하기를 누르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약관에 동의하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다음 절차로 이동합니다. 본인 인증 수단으로 휴대폰이나 아이핀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임을 인증받으면 공제회에 등록된 신상 정보와 적립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의 적립 내역 상세 내역 보기를 클릭하시면 업체별 적립일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목록의 항목을 다시 한번 누르시면 해당 업체의 세부 근로 내역까지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언제 받아갈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공제금은 공제부금의 적립일수가 252일, 즉 1년 이상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설업에서의 퇴직이란 잠시 건설 일을 쉬고 있거나 공사 종료 시마다 현장에서 퇴사하여 잠시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 건설 근로자로서의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건설업에서 완전히 떠나게 된 때를 의미합니다. 그럼
건설업에서 퇴직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만 60세를 넘은 경우,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건설업 외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또는 건설업의 상용직으로 고용된 경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건설업에 종사하기 힘든 경우,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그 밖에 다른 퇴직 사유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퇴직공제금을 지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부금 적립일수가 252일이고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은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공제회는 신청을 접수하면 지급 요건에 맞는지 심사하며 부족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최종적으로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결정되며 신청하신 근로자의 예금 계좌에 퇴직공제금이 입금됩니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 신청 방법에는 공제회로 방문하시거나 우편,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튼을 클릭하시면 공제회의 주소와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공제금을 신청할 때는 퇴직공제금 지급 청구서와 함께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퇴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공제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 사유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아래 버튼을 클릭해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정이 여의치 않아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고 나서 건설일을 다시 할 경우 퇴직공제금이 1일부터 다시 적립되므로 이후 252일을 채우지 못하고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 미달로 다음에는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공제금 신청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공제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가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부정수급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진신고를 통해 처벌을 면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공제금 부정수급 반환 및 벌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도 연대 책임을 져야 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람과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다만 공제회에서는 연 2회 부정수급 신고 강조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간에 자진하여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배액 징수와 형사처벌을 면제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항상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했을 때는 배액 징수를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퇴직공제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퇴직공제금의 신청 방법에 대해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